안녕하세요, 볼리TV 서영입니다. 자, 유럽 각국 리그의 새로운 시즌 개막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강인 선수가 새롭게 몸담게 돼 프랑스의 빅클럽이자 새로운 국민클럽이 되는 것 같은 파리 생제르맹의 프리시즌을 결산하고 새로운 시즌을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PSG의 일본 프리시즌 일정을 현장에서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풋볼리스트의 윤용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돌아온 윤영입니다. 네, 돌아오자마자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TMI이긴 한데 네.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이크는 조심히 조심히 타시고요. 네. 자, 이번에 그 파리 생제르맹이 사실 좀 굉장히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현지에서 음바페 사실 아직도 결정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결정이 안 됐죠. 음바페 거치 때문에 떠들썩한 상황에서 어쨌든 네이마르는 잔류를 선언을 했고, 저희가 이 녹화를 하는 지금 시점에 네이마르가 또 떠난다는 보도가 레크프에 났는데 하고 싶어한다는. 네. 근데 또 아버지가 그런 거 사실 아니다. 거짓 뉴스다. 레키프가 아니라 쓰레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페이크라고. 하면서 근데 현실적으로 사실 바르셀로나가 네이마르의 급여를 줄 수가 없는 시즌당 3천만 유로라는데 사실 바르셀로나가 지불하기에는 너무 높은 금액이 아닌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재원을 조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게다가 시즌이 임박한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저희가 지금 PSG 프리시즌 결산이니까 굉장히 시끌벅적한 어수선한 아직도 뭔가 베스트 11이 딱 뚜렷하게 나오지 않은 팀 중 하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리시즌을 저희가 간단히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프리시즌 경기 일정은 7월 22일에 르아브르전. 프랑스에서 했었죠. PSG 캠퍼스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관중 없이 약간 연습 경기 느낌으로 했고, 요거를 또 PSG에서 네이버에 판매를 해서 사실상 엄청난 경기당 1,000원이었는데 진짜 한 20만 명 정도 본 것 같아요. 이강인 선발이면 충분히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마르는 뛰지 않았고 이때 음바페는 후반에 나와서 이강인이랑 같이 뛰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 경기 2대0으로 PSG가 승리를 했고요. PSG의 이강인 선수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던 비공식 데뷔전이었지만 선발 출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새 팀에 가서 첫 출전임에도 굉장히 좀 자기의 장점이나 여러 팀에 잘 녹아드는 모습은 좀 보여줬었는데 햄스트링 부상. 딱 프리시즌 일정을 앞두고 이렇게 햄스트링 부상을 당한 게 저는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이렇게 뒤를 이렇게 만지는 순간부터 다들 보는 사람마다 축구 좀 본 사람들은 다 큰일 났다. 저거 아니 모두가 알죠. 저거 안 되는데. 다른 데는 몰라도 저게 안 되는데 걱정은 안 하는데 어쨌든 본인이 빠르게 인지를 하고 경기장에서 나왔고 그 뒤로 구단에서도 잘 배려를 하면서 8월 3일에 전북 현대전 때 이제 복귀를 했어요. 짧게 뛰었지만 아직 몸 상태가 정상권으로 올라오진 않은 상태지만 어쨌든 경기에 내보낼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건 좀 다행스러운. 아시아 투어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진짜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PSG에서 진짜 훈련도 무리 안 시키고 사실 전북전에 나오긴 했지만 이 경기에서 스플린트나 롱패스 이런 이강인 선수가 자주 하는 플레이들은 많이 안 나왔거든요. 물론 드리블도 안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 스스로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 PSG도 이강인 선수의 컨디션이나 몸 상태를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한 경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경기를 나왔을 텐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에 나올 수 없는 몸 상태였다면 안 내보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전에 인테리전 데뷔 훈련에서 팀 훈련에 좀 참가를 한 걸 보면 전북 현대전에서는 조금 경기 감각 끌어올리는 정도로는 그래도 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르아브르전 첫 승을 하면서 출발했는데 음바페가 이 경기를 뛰어서 뭔가 팀 계획이 있나 했는데 그 경기 끝나고 바로 일본 투어 명단이 나왔는데 거기서 명단에서 누락이 됐고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 네이마르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는데 음바페는 그 사진 안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프리시즌 명단이 발표가 될 때 네이마르는 르아브르전 안 뛰었는데 명단 포함이 됐고 음바페는 골까지 넣었는데 제외가 됐고 공식적으로 사실상 PSG에서는 음바페를 걔가 재계약을 하든 말든 그러니까 팀에 남든 말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번 시즌 계획에서 빼겠다. 굉장히 뭔가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강경하게 나가야겠다 이런 의지가 좀 확실히 보였어요. 자, 그리고 다음날 바로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와서 호날두의 속팀인 알라스르하고 경기를 했고요. 오사카에서 경기를 했고 0대0으로 비겼는데 이때 현장에서 제가 이 기회를 이제 현장 취재를 했습니다. 일단 알라스르 전 데뷔 트레이닝에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잠깐
모습만 드러내서 일본 팬들 앞에서 인사만 딱 하고 바로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근데 이강인 선수 나오면서도 뭐 아센시오 아니면 베르나트 이런 스페인 선수들이랑 같이 뭐 얘기를 웃으면서 굉장히 주고받으면서 나왔고요. 네. 끝나고는 이제 다니엘로 페레이라 이 선수랑 약간 장난치듯이 하면서 라커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사실 이 경기가 워낙 좀 음바페는 결국 안 왔지만 뭐 호날두 대 네이마르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로 관심을 많이 모았던 경기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강인 선수도 원래 우리가 이제 출장 계획을 짤 때는 당연히 뛰는 거였기 때문에 맞습니다. 출장 갔었는데 네. 어쨌든 이강인 선수는 못 뛰었지만 가볍게 모습을 동네 들어가 친해진 모습을 보여준 것도 있었고 네. 분위기가 굉장히 좀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밍숭맹숭한 경기가 됐지만 네. 이게 뜨거웠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 경기에 호날두 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네. 네, 뭐 호날두 맨유 유니폼부터 아직 일본 팬들이 호날두 맛을 못 봤어요. 우리는 제대로 봤는데.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나가거든요. 아직 일본에서는 호날두다. 네. 확실히 이걸 느꼈는데 뭐 알라스르 유니폼까지 풀 세트로 사서 오. 입고 온 팬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경기에 대해서 호해라고 일본 매체에서 발간한 좀 특별 네, 보통 이제 신문. 정규적으로 판매 요즘에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호해가 잘 안 나오지만 네. 현장에서 이렇게 정규 발행 타임이 아닐 때 추가로 내는 걸 이제 호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알라스르전 맞춰가지고 이렇게 뿌린 거죠. 네, 그 경기장 앞에서 막 뿌려주더라고요. 근데 네. 여기 이게 딱 펼쳐봤는데 이강인 선수가 얼굴이 바로 딱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초인대 전설이라는 좀 키워드가 중간에 있고 PSG는 네이마르, 이강인 그리고 알라스르는 호날두, 그 텔리스카 선수가 이렇게 크게 사진으로 일면에 배치가 돼 있었습니다. 초인이 네이마르고 전설이 호날두인가요? 그렇죠. 네. 뭐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네, 요 표지 앞에 등장할 정도로 그래도 일본 내에서도 관심이 있는 게 아닌가 네, 라는 걸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고요. 그렇죠. 좀 네. 부러웠을 수도 있고 신기할 수도 있고 반가웠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호해가 아니었나. 호날두 팬이 굉장히 많았는데 경기는 어땠습니까? 경기는 PSG가 생각보다 경기력이 안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전날 굉장히 좀 화기애애하면서 이 경기 훈련을 좀 즐겁게 했는데 막상 경기장 안에 들어가니까 좀 경기력 자체가 정리가 아직 안 된 느낌이고 애니키 감독도 사실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팀이 아직 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확실히 좀 든 경기였고요. 알라스르는 확실히 호날두를 중심으로 무조건 호날두한테 주고. 네, 그런 패턴, 확실한 패턴으로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호날두도 일본 팬들이 엄청 응원해주니까 사실 그 경기에서는 거의 제일 잘하는 선수 중 한 명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하지만 골을 넣지 못했고 네. 0대0으로 이제 끝이 나는데 이강인 선수는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 전날 오픈 트레이닝 때 그때도 인사만 하고 네, 인사만 들어가서 장관장관 라커룸에서 이렇게 문에 매달려서 훈련 보는 고개 빼꼼 네. 내고 이런 좀 지겨웠나 봐요. 네, 훈련 보는 장면이 좀 보였고 이 경기에서도 네이마르 선수랑 같이 벤치에 앉아서 경기만 지켜봤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네, 훈련 전에 아예 트레이닝도 안 하고 거의 러닝화 바로 신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 오늘 절대 안 나오겠구나. 네, 그런 생각을 바로 들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경기에서 이제 호날두는 뛰었는데 네이마르가 안 나왔으니까 일본 팬들이 굉장히 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은데 네. 네이마르 이름을 좀 많이 아까 그 저한테 보여주신 영상이 이 경기인가요? 네, 바로 이 경기입니다. 네. 네. 사실 네이마르 선수에 대한 인기는 그 전에 PSG 오픈 트레이닝에서부터 좀 느꼈는데 네이마르가 공을 잡을 때마다 그 오픈 트레이닝에 오신 관중분들이 네이마르 이름을 정말 크게 외쳤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분들이 브라질 축구에 대한 또 로망이 우리보다 훨씬 세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브라질 스타 네이마르한테 좀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계속 네이마르가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네. 후반전 한 70분 그쯤부터는 네이마르 연호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솔직히 네이마르 보러 온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거의 PSG 팬들은 다 네이마르를 그렇죠. 보고 네. 보러 오시지 않았나 싶었는데 근데 네이마르 연호가 경기 한 10분마다 후반전에는 계속 한 번씩 나왔어요. 네. 이 남쪽 구역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경기장 전체로 퍼졌고 네이마르도 분명히 뭐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었고요. 네이마르는 끝나고 나서 경기 끝나고 나서 경기 안 뛴 선수들과 간단한 러닝만 회복 네. 러닝만 진행을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 회복 러닝도 진행을 안 하고 바로 라커룸에 들어갔고요. 근데 러닝 할 때도 팬들이 남아서 워낙 그 네이마르 선수 이름을 계속 외치니까 네이마르. 네.
딱 네이마르 네, 딱 네, 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정도 일본 팬들한테 이렇게 손 흔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고개 숙이는 사과까지 한번 했습니다. 날강도하고는 급이 다르네. 확실히 달라요. 날강도 왜 그랬을까? 나 새삼. 아니 솔직히 이게 이렇게 어렵나, 하고, 이게? 이게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고개만 숙여줬어. 그냥 이렇게 박수만 이렇게 했어도 많은 분들이 그런 한국에도- 위안을 받았을 텐데. 한국에도 우리 형이라고 부르면서 호널 팬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좀 그런 일이 있었고 네. 어쨌든 네이마르 결장 릴레이의 시작이었던 알라스르전이 0대0으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레스 오사카 남아서 세레스 오사카랑 한 경기를 이제 더 했습니다. 네. 세레스 오사카한테 2대3으로 역전패를 네. 당했고요. 에키티케 선수하고 이제 비티냐가 골 넣었는데 이강인 선수는 이 경기도 뛰질 않았습니다. 네, 이 경기도 결정을 했죠. 네. 그 다음 이제 가장 우리가 기대를 모았던 8월 1일 도쿄에서 인터밀란하고 챔피언스리그 준우승했던 그렇죠. 인터밀란하고 경기를 했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티냐 선수가 활약하면서 골을 넣었었고 네. 하지만 이제 역전패를 당하면서 일본 투어에서 1승도 못한 네, 8승들만이었는데 이 경기는 어떻습니까? 이강인 선수 결정을 했고 네. 이 경기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벤치에 앉아서 네이마르 선수가 그 머리끄댕이 잡았던 게 이 경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야, 우리가 정말 힘들어가지고 엄청난 비용과 좀 우수한 인재들을 보내가지고 저희가 이거 영상을 찍었는데 다른 채널 이거 아무 얘기도 없이 여러분 오리지널은 여기입니다. 네, 저희 여기로 TV 보러 오세요. 독점 영상인데 네. 그거를 이게 얘기했더니 그냥 쏘리 한마디 보내고 말이야. 너무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 네이마르 선수 다 뛰진 않았고, 네. 네. 근데 앞선 경기하고 좀 달라진 부분은 있었나요? 이강인 선수하고 네이마르에 국한을 해서 본다면은 훈련을 조금 더 했대거나 아니면 인테르 경기한다고. 전 같은 경우에는 이강인 선수가 그래도 팀 훈련 정도는 한 것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네. 혹시 나올 수 있나, 혹시 한 3분 뭐 그쵸, 5분 있었죠. 뛸까? 네. 네, 이랬는데 역시 보호를 했습니다. 네. 그쵸. 아마 한국에서 이제 전북전이 뒤에 있으니까 이 경기도 그냥 안 뛰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그렇죠. 드는데. 만약에 이 선수 이 경기 조금 뛰었다면 전북현대전 선발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아예 안 뛰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관심은 이강인이었지만 일본 팬들은 일본 마지막 경기인데 네이마르 한 경기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뛰었습니다. 네이마르는 네. 오사카에서도 안 뛰고 도쿄에서도 결국 안 네. 뛰었네요. 네. 맞습니다. 이 경기에서 이제 비티냐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고요. 비티냐 선수가 그 메잘라 자리에서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인 프리시즌을 보냈죠. 네, 중원에서 굉장히 많이 뛰기도 했고 사실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과 제일 많이 공을 좀 주고받은 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네. 들고 굉장히 이 선수 킥력이 좋더라고요. 네, 두 경기 다 멋진 중거리 슛으로 골을 만들었는데 아마 다음 시즌에 그래도 좀 비티냐를 네. 이만큼 활용하는 거 봐서는 좀 주력으로 좀 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윤영현 기자가 현장에서 본 주목할 만한 선수 얘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하기로 하고 네네. 그리고 바로 한국으로 그 다음날 8월 2일에 건너와서 김해공항에 착륙을 했고 네. 많은 사람들의 헌호를 받으면서 전북현대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8월 3일날 오후 5시에 이 떼학배체 경기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썰이 많더라고요. 그 7시에 여자축구 월드컵 독일전이 있어가지고 빨리 시작한 거다. 그런 얘기 아니면 있더라고요. 또 PSG가 바로 출국을 해야 되는 일정이 미리 잡혀 있었기 때문에 땡긴 거다. 네. 근데 확인된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는데 없죠. 네. 제 생각에는 여자축구 일정보다는 네. 그 PSG 출국 일정이 좀 더 중요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어차피 그런 친선 생각이 경기니까 듭니다. 그런 그 축구적인 행사 다른 것과 겹치는 걸 염두에 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경기 끝나고 10시에 바로 출국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1박 2일 일정으로 와서 이제 경기를 치른 건데 이 경기에 네이마르가 나와서 정말 열심히 뛰면서 정말 일본 팬들이 서운해할 수 있어요. 네이마르 풀타임 뛰었죠. 그런 몸 상태인데 왜 인터밀란즈 안 나왔냐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 근데 저는 사실 네. 그 제일 처음 오픈 트레이닝 오사카에서 진행했던 네. 오픈 트레이닝에서도 사실 네이마르가 다음 경기에 나올 줄 알았어요. 몸이 좋아서. 네, 팀훈련도 정상적으로 다 참여를 했고 네. 마지막까지 프리킥 훈련을 하던 게 네이마르였어요. 남아서. 네. 네. 남아서 근데 이렇게 세 경기 다 결정할 줄은 저도 예상을 못했죠. 뭔가 사연이 있나? 아무튼 우리가 아는 얘기만 해야 되니까 네. 네이마르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고 이강인 선수는 이제 교체로 나와서 에키티케 대신에 후반 24분에 나왔는데 이 경기 전체적으로 네이마르 선수의 활약이 압도적이었던. 네이마르가 주인공이었다. 네, 한국이랑 뭐가 좀 맞나 봐.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이마르 선제골 장면도 굉장히 네이마르스럽게 넣었던 골이고 네, 사실 마지막 아센시오 골도 네이마르의 그 뒷발 패스에서 네, 들어가기더니 이 골 1도 네이마르가 한국 팬들한테 본인의 그런 장기들을 다 보여주고 가는 네. 그런 경기였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PSG가 일정이 짧았고 없던 일정을 만들어서 온 거기 때문에 다른 쿠팡 플레이
FA 시리즈 참가팀들 뭐 아틀레티코나 네. 맨시티처럼 여러 가지 뭐 하진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SNL 같은 거 잠깐 찍어서 그 네이마루 있잖아요 전태풍 씨 네. 만났으면 되게 재미있었을 것 같은데. 둘이 만났으면 진짜 재밌었어요. 네. 네. 덕배하고 만났죠. 덕배하고 만났어요. 근데 덕배도 인정했죠. 닮았다고. 네, 잘 받아치더라고요. 너 영어 들었다. 그러니까요. 하면서. 네. 아, 예능감이 있어요. 덕배가. 네, 그러니까 연기도 잘하고 억울했던 연기. 아무튼 뭐 이런 전북현대전 경기에서 전북현대가 우리는 사실 전북현대가 물론 로테이션 당연히 하지만 그래도 한창 시즌 중이기 때문에 또 우리 홈이고. 저는 솔직히 네. PSG가 다 졌잖아요. 네. 일본에서 전북현대도 꽤 몰아붙일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네이마르가 차이를 가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뭐 나머지 선수들은 다 뭐 일본에서 봤을 때랑 그때 네. 모습이랑 사실 큰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 문제가 전방에서 뭔가 확실한 해결사가 없다는 거였는데 그걸 네이마르가 어쨌든 뚫어줬죠. 그렇죠. 네,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네. 이거 네이마르의 활약이 굉장히 좋았고 근데 이강인 선수는 이제 뛴 시간으로는 20분 넘게 뛰었는데 네. 뭐 별다른 거의 그냥 이상적인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 르아브르전 때는 짧은 시간 뛰면서도 굉장한 존재감을 보였었는데 위협적이었고 네. 뭐 드리블 시도도 스프린트도 많이 많이 하고 네. 예. 근데 그 코너킥 부분에서 공을 받고도 네. 뭐 이강인 선수 킥이 나오겠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거기서 그냥 쇼패스를 옆으로만 내주는 거 봐서는 굉장히 좀 조심하고 있지 않나. 그렇죠. 네. 다리 스윙을 최소화하고 또 이렇게 확실히 힘이 빡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서 천천히 조깅하듯이 좀 경기를 뛰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 르아브르전까지 포함을 하면 총 5번의 프리시즌 경기 일정을 마치고 이제 리그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파리 생제르맹입니다. 네. 현장에서 봤을 때 그 분위기는 어땠나요? 왜냐하면 그 뭐 은바페 얘기도 있고 어쨌든 이 팀이 상당히 좀 새로운 선수들 많이 왔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애매하거나 서먹서먹할 수도 있는 분위기인데 이강인 선수가 그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강인 선수가 솔직히 전 저기서 제일 인싸 같았어요. 아, 네. 이강인 선수 중심으로 뭐 기존 선수들과 신입생들이 그렇게 빨리 가까워진 선수가 좀 이강인이 제일 그렇죠. 유일한 것 같고 네. 그 제가 훈련 끝나고 버스 나가는 걸 봤거든요. 근데 이강인 선수가 혼자 그 뒷좌석쯤에 이렇게 대충 일진석이라고 보통 네, 부르는 걸터 앉아서 막 이렇게 막 선수들하고 막 하는 음. 모습을 봤는데 그걸 보면서 참 이강인 선수는 선수 사이에서 정말 사랑받는구나. 네. 또 그 성격이 또 한몫을 했겠죠. 그리고 네. 또 언어적인 부분. 그렇죠, 그렇죠. 말이 좀 자신감이 없으면은 그런 관계 형성이 쉽지 않은데. 아마 네이마르 선수랑도 스페인어로 소통을 그럴 수 있죠. 할 네이마르 거예요. 선수도. 네이마르 선수가 네. 굉장히 스페인어가 유창하기 때문에 아니면 의외로 이강인 선수가 포르투갈을 할 줄 아나? 뭐 어쨌든 저는 스페인어라고 봅니다. 네. 어떤 신입생이 많이 포함이 된 이번 프리시즌 네. 일정이었습니다. 뭐 슈크르니아르, 아센시오, 또 우가르테, 이강인, 리카, 뭐 은두루, 뭐 테나스, 곤살라무스는 이제 프리시즌에 없었고. 네, 프리시즌은 네, 없었는데 네. 오늘 발표가 났죠. 네, 그렇죠. 지금 여기에 또 덴벨레까지도 거의 뭐 온다는 얘기가 있고 네.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들려오는 뉴스들 또 현장에서 직접 보신 것들 봤을 때 대체적으로 가장 그 윤영 기자가 주목하는 선수는 누가 있습니까? 저는 중원을 위주로 봤었는데요. 일단은 뭐 공격진은 사실 은바페 거치 네. 여부도 있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전개가 좀 보강이 될 것 같고, 많이 예. 필요할 것 같고 중원 같은 경우는 비티니아 은두루를 굉장히 주력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비티니아 선수는 원래 기술도 굉장히 좋고 뭐 킥력도 있는 선수라 약간 베라티 느낌의 베라티가 좀 전진된 그런 느낌이고 은두루 선수도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 선수가 뭐 제2의 포그바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포그바보다 약간은 투박은 하지만 더 활동량이 많고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경기에서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선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엔리케 체제에서 은두루 선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팀이 변화가 좀 많은 사이 감독도 바뀌었기 때문에 네. 누가 주전이 될지 사실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포지션에 걸쳐가지고 네.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좀 궁금한데 일단 이강인 선수 경기를 너무 못 이겼기 때문에 프리시즌에 네. 4경기를 다 못 뛴 게 너무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첫 경기 때는 오른쪽 윙어로 나왔었죠. 근데 네. 지금 보강되는 선수들의 어떤 구성을 봤을 때 뭐 그 자리에서 경쟁을 할 수도 있고 혹은 3미 그 메잘라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위치에서도 경쟁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어디든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제 네. 르파리쟁 기자랑 잠깐 네.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알라스트절에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주전 여부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음바페 거치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강인을 좀 이렇게 중원 미드필더로 본다기보다는 위에 공격 위치에서 많이 네. 좀 윙어 이런 느낌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마요르카에서의 활약을 통해서 이제 주목을 받은 선수기 때문에 마요르카에서 공격수로 뛰었으니까 네네. 그 위치를 일단 우선적으로는 파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또 루이스 에니케 감독은 어떤 생각 가질지 모르니까 네. 일단 전북전에서는 네. 제가 봤을 때 거의 제로톱 제로톱 느낌. 같이, 네. 예. 많이 그 전에 됐습니다. 누구냐 그 아센시오. 아센시오가 뛰었던 역할 네. 뭐그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팀의 스쿼드 자체가 어떻게 완성이 될지를 아직 확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얘기들과 현재 이 팀의 영입 방출 이런 상황들 정리해봤을 때 베라티도 뭐 사우디 간다는 얘기 있습니다. 안 갔고 네. 지금 윤효영 기자가 뽑은 폴리티비 올 시즌 PSG 예상 베스트 11 네. 이렇게 짠 저희가 하무스는 오피셜이 났기 때문에 네, 네. 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무스, 그 네이마르가 이렇게 그다음에 덴벨레가 오게 되면 덴벨레까지 이렇게 세 명의 쓰리톱 조합이 가장 유력하다. 네, 이제 저 자리에서 덴벨레, 뭐 아센시오 이렇게 경쟁을 할 것 같고 이강인과 아센시오는 아마 제로톱 뭐 쓸 때 충분히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이강인 선수는 워낙 활용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오른쪽 윙포드에 넣긴 했는데 뭐 향후에 이강인 선수를 좀 더 파악을 한다면 엔리케 감독이 좀 더 내려서 쓰거나 뭐 이런 활용법을 좀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기존의 엔리케 감독의 시그니처인 4-3-3을 기준으로 짠 것이고요. 네.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메시가 있을 때 했던 것처럼 메시가 좀 내려와서 사실상 플레이메이킹까지 했던 뭐 그런 포맷을 쓴다면은 그 자리에 또 어떤 선수가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파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그 파울레타 선수라고 네, 그 포르투갈 공격수 네, 굉장히 좀 팀 레전드로 남아 있는 유명했죠. 네, 팀이 힘든 시기에 아주 그런 선수가 있는데 이번에 곤살로 하무스에 대해서도 그런 비슷한 좀 기대치가 있지 않을까. 뭐 굉장히 돈도 많이 주고 들어왔는데. 많이 주죠. 네. 그렇고요. 일단 수비 쪽도 여기 라인업 굉장히 훌륭합니다. 뭐 지금 일단 하킴이 여기 거론되어 있는 마르키니오스, 네. 리카 헤르난데스, 멘데스 이 선수들만 봐도 뭐 대단하지만 여기 이 선수들 경쟁하는 선수들도 굉장히 지금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파리 생제르맹이 빨리 스쿼드가 완성이 되고 이제 전술적인 선택을 감독이 하게 된다면은 챔피언스리그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팀이고요. 그래서 올 시즌에 이강인 선수가 최소 하나 이상의 트로피는 들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네, PSG도 사실 뭐 네이마르가 남는다면 그래도 뭐 충분히 유럽 무대에서 뭐 트로피 도전해볼 수 있는 팀이니까 네. 좀 빨리 정리가 좀 잘 되고 이강인 선수 빨리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의 프리시즌을 통해서 새로운 시즌 예측까지 한번 해봤고요. 네. 더 많은 얘기들은 차차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